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아니야. 이현웅님을 만 공동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전원주택 아르헨티나로 가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메시가 있나요? 메시? 아르헨티나. 옛날에는 선진국이었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떻게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지 오늘 이거 건물이 소장이 이거 건물이 컨테이너 아니에요? 컨테이너 맞습니다. 컨테이너 방식. 오늘은 간단하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컨테이너 방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인데 컨테이너의 단점이 있죠. 여기는 아무래도 여기는 춥진 않는데 더워요. 더우니까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죠.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그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너무 뜨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는 게 철을 접어서 이렇게 골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철을 접어서 이렇게 골이 생기는 거죠. 그럼 철판이 강해지는 거죠. 구조재를 많이 안 넣고도 이 철판 면 가지고 박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박스를. 이 철판에 힘이 없잖아요. 힘이 있기 위해서는 이걸 접는 거죠. 접어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조비가 많이 안 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방식이라는 게 다 이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해서 철판 자체로 면을 만드는데 왜냐면 거기다 철골을 하든지 뭐 목구조를 하든 구조가 들어가는 자체를 강판, 이 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컨테이너는 이렇게 꾸불꾸불해요.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접어야 힘이 생기니까 그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단열재를 넣는데 단열재 자체가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철판에 샌드위치 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판에 단열재가 있는 거잖아요. 철판에 단열재가 있죠. 이 철판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단열재 문제가 아니라 이 철판 자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철판 자체가 결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도 차에 의해서 이 철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이 안이 단열 성능이 항상 단열재는 물이 있죠. 습기를 먹으면 단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괜찮았는데 내년에 추운 거예요. 덥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재 잘못이 아니에요. 철판에 의해서 앞뒤가 철판이잖아요. 샌드위치 판넬은 앞뒤가 철판입니다. 그러면 내부, 외부 요 붙는 면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자체 습기나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단열 성능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아르헨티나는 이 건축가는 저렴하게 전원 속에 내 집을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단점. 아르헨티나는 춥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위를 어떻게 막을 거냐 생각한 게 지붕을 만든 겁니다. 지붕을. 우리 시골집 가면 컨테이너에 이렇게 별도의 지붕을 만들죠.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기둥을 박아서 지붕을 만드는 거죠. 지붕. 그래서 이 열을 최대한 막아주는 거죠. 이겁니다. 이 단면이 이렇게 된 거죠. 이 컨테이너 박스에 그 다음에 컨테이너 박스는 방수도 취약합니다. 방수도 취약하니까 차라리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죠. 지붕을 걸치는 지붕을 넓게 더 뽑아서 여기다 기둥을 박아서 여기는 텐마루즈 같은 넓은 포치 같은 마당을 처마 밑에 비에 안 맞는 마당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거대한 지붕을 만들어서 집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기나 이런 여긴 비가 많이 오니까 빗물이나 더위 그래서 이거 열을 막는 거죠. 열을. 그래서 그늘이 지면 이 건물이 좀 시원하니까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집에서 배울 거는 기존에 있는 집에 또 다른 지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방수가 안 돼도 되겠죠. 이 거대한 지붕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지붕을 더 빼가지고
이 골광판이죠. 골광판 지붕을 더 빼가지고 여기에 이제 마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이렇게 벽돌로 데크를 이제 벽돌로 이제 이걸 나무로 할 수도 있죠. 나무 데크로 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벽돌을 했고 기둥을 박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친 거죠. 이게 기니까 이런 트러스.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저렴한 자재를 찾아서 한 겁니다. 아주 디자인이 뛰어납니다. 요게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데크 플레이트라고 이렇게 해서 철골에 쓰는 이 철근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거를 갖다가 기성재를 갖다 쓴 겁니다. 기성재를 갖다가 써서 저렴하게 건물을 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컨테이너죠. 누가 봐도 컨테이너 위에 거대한 한 거고 이렇게 사람만 다니는 데만 자갈을 깔아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생각보다 넓은 이걸 볼을 빼가지고 기둥을 박아서 어떻게 보면 야외 비 안 맞는 마당도 중요하잖아요. 파라솔은 뭐 바람이 불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뒤로 돌아오면 여기도 자갈을 깔고 이렇게 이것도 철판이잖아요. 철판을 접으면 이게 강도가 생기는 겁니다. 강도가 생겨서 사람이 다녀도 구부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현관입니다. 이 공법은 간단해요. 기초를 만들어서 컨테이너식인 거죠. 컨테이너 방식에 이렇게 박스를 연결하는 거죠. 박스를 연결해서. 근데 이 구조 프레임 가지고만 못 버텨요. 그러니까 철판, 그러니까 면을 만들면서 면에 고리진 면이죠. 골광판을 가지고 면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볼을 만들고 기둥을 박아서 거대한 지붕으로 덮자. 이 디자인 컨셉입니다. 덮자. 그래서 이렇게 모바일인 거죠. 모바일. 컨테이너의 장점은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에서 이렇게 껴나가는 거죠. 내가 필요하면 집을 더 늘려도 되는 거죠. 집을 더 늘리고 그런 단점, 컨테이너 하우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붕을 덮자. 그겁니다. 그래서 평면도 보시죠. 평면도를 보시면 그림에도 보시죠. 자갈을 깔았죠. 자갈을 깔아서 이렇게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어가면 16m에 5.8m의 컨테이너 박스인 거죠. 그래서 요게 하나의 유닛인 거예요. 요게 하나의 유닛인 거죠. 우리가 6 곱하기 3 길이 폭 3m, 6m는 차에 실어서 갑니다. 신고 안 해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달이 되는 거죠. 배달이 되니까 6m, 3m 박스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구조를 붙여서 마감한 겁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이 4.8m, 그 다음에 주방 공간이 내부는 기둥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평면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둥이 여기와 여기만 있으니까 내부는 얼마든지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르는 거죠. 4.8m는 들어왔을 때 거실이 있는 거고 4.6m는 주방이 있는 거죠. 주방이 있고 냉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후드가 있어서 여기 식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벽을 친 거죠. 벽을 쳐서 여기는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 여기로 들어가면 손님용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을 최대한 요 안에 모은 거죠. 요 박스 안에 모은 거죠. 왜냐면 물을 여기 쓰고 배관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변기 있고 욕조 있고 세면대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손님용 화장실이니까 변기 있고 세면대 있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가 방문이죠. 방문이고 드레스룸이 양쪽에 수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레스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방이 있고 여기로 들어가면 공부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거는 방을 2개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방 하나, 방 2개. 이 설계는 굳이 칸막이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칸막이 나누지 않고 그냥 넓게 방에 여기로 가면
식탁이 있는 공부방이 있는 거죠. 책상이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간은 1.9m, 1.9m, 드레스룸도 1.9m, 방은 3.3m. 그래서 3.3에 3m, 2.5에 3m. 그래서 방이 2개고 30평이죠. 이걸 이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근데 단점. 컨테이너 하우스는 좋은데 거대한 지붕을 덮어서 방수 및 그다음에 열을 정리하자. 열을 커버하면 여기가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죠. 그늘이 지니까 시원하지 않냐? 그다음에 앞에 마당에 이제 처마를 4m를 뺀 거죠. 4m를 빼다 보니 기둥을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둥을 박으면 사실은 면적이 들어갑니다. 야외 들어도 건폐율이나 용적 그 처마 길이 가지고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둥을 여기다 박아요. 1m는 처마를 만든다. 그러면 요만큼만 바닥 면적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을 어디다 박았니? 그러면 바닥 면적에 넣는 겁니다. 건폐율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기둥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감을 하고 실내를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면적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중공후에 넣을 거 아니에요? 중공후에 넣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면적을 넣기 싫다. 그러면 여기다가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선을 그리면 바닥 면적에 빠집니다. 건폐율은 들어갑니다. 건폐율은 들어가고 바닥 면적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벽이 2분의 1 이상이 뚫려 있으면 바닥 면적 빼줍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차장으로 그려놓으세요. 그 차 뺐다가 그런 이제 마당으로 처마 밑에 마당으로 쓰시면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별 문제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내부를 보면 이제 미송화판 같은 걸로 간단하게 나무로 마감을 합니다. 내부는 나무로 마감하는 게 이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단열재 넣고 이제 합판 석고보드에 이제 석고보드 2P에 이제 미송을 쳐도 되는 도배를 해도 되는데 이건 미송으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미송 합판이죠. 그래서 벽난로 있고 세컨하우스니까 세컨하우스 전원주택이니까 난방 바닥 난방 하기에는 왜냐면 가스가 한계가 있잖아요. 가스가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가스통을 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차라리 보일러 이렇게 벽난로 아니 이게 아주 추운 날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아주 추운 날은 이제 서울에 있는 집에 오는 걸로 서울에 집에 오는 걸로 어쨌든 벽난로가 있고 이 벽난로에서 요리를 합니다. 뭐 외국의 이제 서부 영화 옛날 영화 보면 벽난로에서 다 요리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하면 되죠. 후라이팬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하면 되죠. 그래서 아니면 브루스타 좋습니다. 오늘 컨테이너 하우스였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컨테이너 하우스인데 우리가 컨테이너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이중 지붕을 합시다. 이중 지붕을 해서 지금 시골집을 많이 합니다. 이 방식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큰 처마 지붕을 별도로 만들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겨울에 내부의 단열을 해야 되는 거죠. 내부의 단열을 최대한 해서 실내 온도를 너무 높게 올리지 마시고 왜냐면 벽난로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게 안 올라요. 실내 온도가 높지 않다는 거는 결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교훈 아르헨티나 이 집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은 지붕을 만들자. 거대한 지붕으로 덮자. 그래서 방수까지 해결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